안녕하세요. 세상 똑바로 보기입니다. 세상 똑바로 보면서 살아야 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정말 위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까지 소멸될 수 있다는 뉴스들을 보니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오늘은 소멸 전 단계까지 몰린 부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라 경제, 정치 곳곳에서 여러 가지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고 가까운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또한 그 압박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뚜렷한 위기의 징후는 초고령 사회 진입과 함께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경제의 쇠퇴 현상, 그리고 최근 심각한 침체에 빠진 부동산 시장입니다. 특히 최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FT가 부산의 인구 경제 위기를 조명하며 멸종 위기라는 표현까지 사용한 것은 한국 경제가 처한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부산은 한때 무역과 산업의 중심지였으나 최근 몇십 년 사이 빠른 속도로 쇠퇴하며 젊은이들이 떠나는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역 문제를 넘어 한국 경제 전체가 직면한 위기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은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구조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25년이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입니다. 고령화는 노동력 감소, 생산성 저하, 내수 위축,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노동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서 기업들은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부산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젊은 인구의 유출이 지속되면서 지역 경제는 점점 더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실제로 1995년 이후 부산 인구는 60만 명이 감소했으며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4%에 달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미 부산을 소멸 위험 단계에 들어선 도시로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는 수도권 중심의 경제구조, 부족한 일자리, 낮은 출산율 등이 꼽힙니다. FT는 부산이 산, 해변, 영화축제 등 다양한 매력을 가진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 다른 광역시보다 더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과거에는 무역과 산업의 중심지로 번창했지만 최근에는 젊은이들이 더 나은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면서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100대 기업 중 본사를 부산에 둔 기업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제 성장 동력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경제가 쇠퇴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부산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동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 생산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 기업들의 성장 둔화로 이어지고 국가 경제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 가능 인구는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세에 접어들었으며 2040년까지 약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노동력 감소는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률 둔화와 세수 감소라는 문제를 낳게 됩니다.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복지 지출도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연금, 의료비,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 분야에 정부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제도는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시점이 점점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한국연금학회 등 전문가들은 2030년대 후반부터 국민연금 재정이 적자를 기록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55년경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금제도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또 다른 문제는 소비 위축입니다. 일반적으로 젊은 세대는 주택, 자동차, 가전제품 등 다양한 소비를 하지만 고령층은 의료비나 필수, 생활비 외에는 소비를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수 경제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며 기업들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현재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데 글로벌 경기 침체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인해 수출 환경이 악화되면서 내수 시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화로 인해 내수마저 위축되면 경제 성장의 동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가 되면 주택 수요가 감소하고 고령층의 주택 매도 수요가 증가하면서 부동산 가격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한국도 유사한 경로를 따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부산과 같은 지역에서는 인구 감소와 함께 주택 매물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시장이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출 규제 강화가 시작되었고 연말 연초에는 정치적 불안정성이 겹치면서 주택 거래가 급격히 위축되었습니다.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7월 9,220건에서 12월 3,094건으로 70% 가까이 줄어들었으며 올해 1월에는 1,461건으로 더욱 감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니 집값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며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가격은 지난해 9월 12억 5,859만 원에서 올해 1월 11억 5,082만 원으로 4개월 만에 1억 원 이상 하락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면서 시장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 장기화로 인해 국토부 장관마저 사의를 표명하면서 부동산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던 270만 가구 공급 정책도 동력을 잃고 있으며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 계획 역시 주민 반발과 행정적 혼선으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또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시행이 예정되어 있어 대출 규제가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는 향후 부동산 매수 심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시장 침체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우선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대출 규제가 너무 강하면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되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세밀한 정책 조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270만 가구 공급 계획이 정치적 혼란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만큼 정부는 조속히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같은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는 단기적인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추진 속도를 조절하면서도 방향을 유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경제는 초고령 사회 진입과 인구 감소, 수도권 집중화, 부동산 시장 침체 등 복합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개혁, 연금 개혁, 지방 경제 활성화, 그리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 다각적인 대응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 이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 경제는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정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합심하여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한국 경제가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지 향후 정책 방향이 중요한 시점입니다.